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6만 달러 돌파 시도에 나서긴 했지만 아직 눈에 띌 만한 랠리 수준의 뒷심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보다는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긴 한 것 같지만 아직 모호한 상황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몇몇 온체인 데이터는 앞으로 며칠 정도 더 추가적인 횡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물거래소 담보물은 줄어들고 있고 미결제 약정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숏포지션 청산이 이어지지 않는 만큼 지금의 모호한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최초의 비트코인 법정화폐를 도입했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엘살바도르가 여러모로 비트코인으로 장사를 잘 해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존재감이라고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안을 이야기할 때뿐이었던 이 작은 나라는 이제 비트코인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전폭적인 노력을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중앙화의 상징인 비트코인을 놓고 중앙화 권력이 주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론도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활용성과 실용성이 전폭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예가 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은 다소 애매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알트코인들은 아주 의미 있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를 가지고 폭등한 종목들이어서 지금이라도 올라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텐데, 코인텔레그래프가 이번 주 관심 가질 만한 암호화폐 5가지를 선정해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분석했습니다.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석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선정한 5대 암호화폐 가운데 특히 아발란체는 최근 가장 전폭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더 주목받았습니다. 이더리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최근 전폭적인 성장성을 입증하면서 시가총액 랭킹 10위 도전에 나선 상태입니다. 현재 10위인 도치코인을 아주 바짝 따라잡은 상태인데, 도치가 그닥 요즘 시원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곧 10위 탈환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시장 상황을 바라보시는데, 종목 분석을 진행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크립토 블라블라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58,000달러로 내려앉으면서 아직은 이렇다 할 상승 동력을 적극적으로 내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6만 달러 돌파의 곧장 직진하지 못하고 59,000달러 돌파 이후에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시금 힘을 모아가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50을 나타내면서 중립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에 있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3% 전후를 오르내리면서 횡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최근에 비트코인 하락은 레버리지 롱 포지션에 대한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디레버리징 때문일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11월 10일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달성한 뒤 가격과 펀딩비가 하락했지만 미결제 약정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코인데스크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스큐 데이터를 보면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비트코인 무기한 스왑 선물 미결제 약정은 249억 달러에서 228억 달러로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9월 하락 당시 미결제 약정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33%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이런 데이터를 보면 최근의 가격 하락은 레버리지 롱 포지션에 대한 수요 부족이 아니라 디레버리징 때문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립토퀀트의 주기영 대표는 선물 거래소 잔고는 줄어들고 미결제 약정은 여전히 매우 높다. 현재 숏청산 폭포는 없다. 앞으로 시장은 며칠 동안 선물 시장을 식히기 위해서 넓은 범위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그러면서도 명확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레버리지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계속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스트래티직 펀드의 전무이사 멘트를 인용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진 않다. 우리는 한 달 전에 있었던 근처에 자리하고 있고 지난 여름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저금리는 비트코인 황소 세력에게 랠리 과정에서 레버리지 베팅을 유도할 수 있지만 여전히 급격한 가격 변동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대규모 청산 라운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추가 폭락 가능성도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을 해밍웨이의 표현을 빌린다라면서 비트코인의 하락은 점진적으로 발생하면서도 그러다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단계가 며칠 뒤의 상황도 예측하는 것조차 무척 어렵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암호화폐 5가지를 선정하면서 추세적인 흐름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라케시 우페드히의 차트 분석인데 그는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위로 상승하면 아발란체와 매틱, 알고랜드, 마나 등 일부 알트코인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시세와 관련해서는 비트코인이 11월 19일 55,600달러에서 방향을 바꾸긴 했지만 50일 단순 이동 평균인 6187달러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 평균은 약세 크로스오버 직전 상태이고 RSI는 마이너스 영역에 있어서 약세가 강력한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추가 하락이 발생할 경우 다음 지지선은 52,500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가 강력한 지지대가 될 수 있다. 만약 여기서 반등할 경우 황소는 이동평균과 하락 추세선 위로 밀어 올리려고 할 것이고 이게 성공하면 69,000달러 돌파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5만 달러에서 심리적 지지선을 밑돌 경우에 매도세가 강화돼 45,000달러에서 4만 달러 선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아발란체의 경우에는 지난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면서 황소 세력이 146달러에서 200% 피보나치 확장 수준 이상으로 가격을 밀었고 일봉 차트의 긴 꼬리가 보여주듯이 더 높은 수준의 수익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상승하는 것은 황소 세력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RSI가 80에 가까운 수준인 만큼 단기적으로 랠리가 과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하락하면 100달러 그리고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황소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보고 달려들면 175달러까지 랠리를 벌일 수 있다. 다만 20일 지수 이동 평균 아래로 떨어지면 81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아발란체는 최근 랠리를 통해서 시가총액 랭킹 10위 도전에 나설 정도로 몸집을 키운 상태입니다. 이더리움의 느린 처리 속도와 보안 이슈 등 이더리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로서 뛰어난 확장성과 빠른 속도로 호평을 받고 있는 플랫폼 코인입니다. 아발란체 재단은 지난 9월에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토큰 판매를 통해서 2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유치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고 최근 암호화폐 대출 프로젝트 넥소와 제휴를 맺으면서 디파이 생태계 확장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그레이스케일이 투자 고려 대상 자산 목록에 아발란체를 추가하면서 아발란체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는 한층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미 많이 오르긴 했지만 발전 가능성이 분명하게 제시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만큼 추가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지선과 저항선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지목한 세 번째 종목은 폴리곤 매틱입니다. 4시간 차트 기준으로 황소 세력은 1.5달러에서 1.4달러의 강력한 지지대에서 안도 랠리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1.69달러 부근인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상승하기 시작했고 RSI가 중앙 부근에 있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황소가 가격을 1.7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1.8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 다음에는 2.15달러를 향한 상승세를 시작할 수도 있다. 다만 곰 세력이 가격을 1.4달러 아래로 내리면 매도가 가속화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알고랜드의 경우에는 곰 세력이 303달러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일봉 차트의 긴 꼬리가 보여주듯이 황소 세력은 하락을 매수 기회로 만들었고 11월 19일 강력한 매수세를 통해서 가격을 338달러 저항선 위로 밀어 올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427달러 목표 근처에 도달했는데 급격한 랠리는 RSI를 과매수 영역으로 밀어넣었다. 이건 낮은 수준의 조정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첫 번째 하락 지지선은 돌파 수준인 338달러이고 다음은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325달러다. 이 다음으로 황소 세력은 500달러로 상승세를 밀어붙이려고 할 것이다. 다만 가격이 하락하고 돌파 수준인 303달러 아래로 급락하면 낙관론은 무효화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센트럴랜드 마나의 경우에는 11월 20일 4.35달러에 78.6%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하락했다라면서 트레이더들이 랠리에서 매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나는 지지선인 3.5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고 이 수준이 무너지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3.11달러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 가격이 두 지지선 가운데 하나에서 반등해주면 거래자들은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되면 황소는 4.36달러까지 밀어붙이려고 할 것이다.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 다음은 4.94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지만 만약 가격이 3.11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낙관론은 무효화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즘 워낙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인데 뒤늦게라도 탑승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지선과 저항선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덜컥 들어갔다가는 남는 건 후회뿐. 경험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요즘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이후에 국가적 브랜딩 홍보를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화된 정부가 탈중앙화의 상징인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면서 탈중앙화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비트코인의 실용적인 확장성의 측면에서는 중남미의 작은 나라, 인플레이션 이슈가 아니면 거론되지 않았을 그런 나라, 이런 나라가 꽤 주도적으로 이슈 메이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열 에너지로 구동되고 초기에 1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될 이른바 비트코인 시티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암호화폐 채택의 증가 측면에서 확실히 의미 부여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슈의 핵심은 엘살바도르가 10억 달러 규모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의 절반은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회 간접 자본과 지열 발전을 이용한 비트코인 채굴에 투입하는 겁니다. 세금을 받지 않는 비트코인 시티도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포보스의 경우에는 2022년 5대 블록체인 트렌드 가운데 하나로 더 많은 국가들이 엘살바도르의 뒤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었는데 존재감 없이 망해갈 것 같은 국가들에게 있어서 엘살바도르는 하나의 사례, 의미 있는 롤모델로 자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이슈로는 두나무의 우리금융 지분 확보 소식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신규 주주 입찰 과정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고 이번 우리금융지주 입찰을 흥행 이슈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두나무였습니다. 그동안 은행이 갑, 가상화폐 거래소가 을 이런 공식 아닌 공식이 있었는데 을이 갑의 지분을 확보한다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실명 계좌 발급으로 짜증을 겪으셨던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번 이슈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국내 보수적 대기업 금융권의 출신 성분 장벽은 높았습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써냈지만 지분 1% 확보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비가격적 요소에 밀렸다라는 건데 비제도권 영역의 두나무가 제도권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아주 크게 작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나무가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 금융지주사의 지분을 가진 것은 암호화폐 산업의 확장성과 제도권 정착의 측면에서는 충분한 의미 부여가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두나무와 그 뒤에 있는 카카오가 너무 다 헤쳐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의 안정화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장점이 존재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좀 더 횡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여러 알트코인들 상황 잘 체크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전략 잘 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